자, 다시 또 화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진행했던 거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과 로우를 사용해서 한 방식. 자, 그리고 지금 수업 페이지에 새로운 것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자, 새로 고침해 보시면 플렉스라고 하면서 플렉스 튜토리얼, 프로기라고 하는 것과 플렉스 디펜스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생겨났을 겁니다. 자, 프로기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리고 프로기를 다 하시면 디펜스로 넘어가시면 되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은 거긴 한데 프로기가 완전 처음 기초부터 시작하기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프로기 문제를 이 24개가 있는데 이 24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서 그 다음 디펜스로 넘어가서 디펜스를 응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쪽에 보이고 있는 이 화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뭔가 작성을 시켰을 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개구리를 이 연꽃잎 안으로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위치를 컨트롤해서 연꽃잎에다가 넣어주는 이걸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갈 건데 이제 빨간색 개구리, 노란색 개구리 이런 녀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개구리들은 각각 그 색깔에 맞는 연꽃잎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1번 이거 같이 하나 볼 건데 일단 플렉스라고 하는 녀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뭘 쓸 수 있고 이런 거 제가 하나도 알려드린 게 없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폰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선택자로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폰드는 그냥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유사하게 코드펜에다가 만들어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아니지. 음, 뭐라고 할까? 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프로기라고 하는 녀석이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얘도 뭔가를 주긴 줘야겠네요. 그냥 일단 대충 해보겠습니다. what if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여기 나왔군요. 제 화면에서 얘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연꽃잎이고 얘가 개구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연꽃잎의 위치를 여기다가 박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화면의 우측 끝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건 이 개구리를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봤을 때 폰드라고 하는 녀석이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로 되어 있어요. 그쵸? 개구리를 고른 게 아니라 이 연못을 골라놓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부여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일 때 이 녀석을 컨트롤하는 과정. 힌트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초반에는 힌트를 다 줄 거고요. 뒤로 갈수록 힌트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용했던 거랑 다른 걸 써야 되면 아예 다른 힌트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초반에 했던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쭉 풀어 나가시는데 이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써야 된다 라는 상황이고 얘의 값을 flex end라고 줄 것이다. 실제로 뭔가 스타일을 부여하면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틀렸으면 당연히 안 넘어갈 것이고 맞았으면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노란색 개구리랑 초록색 개구리 여기 각각 위치시키면 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24번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힌트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보시고 다 끝나신 분들은 이 디펜스 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타워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잡혀 있어요. 타워 그룹 1. 이 클래스 반짝반짝 하고 있죠? 이 영역 안에서 이 대포들을 움직여서 적군이 이렇게 이 길 따라 나올 건데, 이 적군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 사냥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포들을 옮기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포를 눌러보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대한 이 포가 이 길을 많이 감싸고 있을수록 이 사정거리 안에서 적들을 많이 섬멸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 플렉스를 사용해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문제인데, 프로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디펜스 이것까지 둘 다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바로 해보세요. 녹화하면서 합시다. 24번 막혀 계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구리들이 지금 한 줄로 다 나왔죠. 원래 개구리보다 좀 작지 않아요? 문제 풀다 보면 느끼셨을 텐데 개구리가 좀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공간 안에 한 줄로 나오기 위해서 얘네가 자기 스스로 몸집이 작아졌다의 개념이에요.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텐데, 그죠? 줄바꿈을 해주면 얘네가 몸집이 좀 커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줄바꿈을 할 수 있었죠? 줄바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줄바꿈 뭘로 했었나요? 지금 여기 바로 위에 힌트가 있는 것처럼 플렉스 랩. 이 랩이라고 하는 게 줄바꿈에 관련된 사실이라는 건 이미 또 3차 메뉴 만들기 하면서 배웠던 거니까, 여기에 원래 기본값이 뭘로 돼 있다? 노우랩인데 랩으로 바꿔준다. 일단 얘네가 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줄을 바꾸고 났더니 어떤 좀 형태가 보이지 않나요? 빨간색이 일로 가야 되고, 초록색 4개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노란색 2개는 여기 있으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건드릴 거. 세로로 바꿔야 돼요. 세로로 바꾸는 거. 뭘로 하죠? 다이렉션 써가지고 뭐 컬럼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랩이라고 하는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런 게 있어요. 리버스 위아래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돌려놓고 보면 좀 더 모양이 이쁘지 않나요? 아까는 여기를 그냥 랩으로 썼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이 녀석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 세우면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요. 얘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 세워놓고 나서 빨간색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레드를 골라준 게 없죠. 그동안 문제 푸시면서는 옐로우나 이런 식으로 골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오더라는 속성 부여해서 순서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없잖아요. 선택자 준 게 없죠. 이 안에서 해결 다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얘를 이렇게 세웠을 때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럼 아까처럼 돌려놓고 워랩 리버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돌려놓고 이러고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랩에서 멈출 게 아니라 랩 리버스까지 붙여서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플렉스 다이렉션, 여기에는 컬럼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세로로 돌린다. 네? 여기서도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군요. 그럼 이것도 이제 그냥 컬럼을 쓸 게 아니라 컬럼 리버스를 사용해서 뒤집어 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만약에 뺀다.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리버스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뒤집어 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얘가 가운데로 와야죠. 왜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안 오면 여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이때 align items 여기다가 센터
얘가 아니잖아. justify 컨텐츠에 여기에 센터 이렇게 했을 때 노란 줄만 올라오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미 차 있으니까, 그죠? 얘네들은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고 얘네 있고, 그래서 얘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사이를 양쪽 끝으로 밀어줘야겠죠. 얼라인 아이템셋, 이거 완전히 서로 끝으로 밀어야 돼요. 스페이스 비트윈. 뭔가 오타가 있나? 얼라인 아이템스 스페이스 비트윈. 왜 스페이스 비트윈이 안 먹을까요? 오타가 제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오타가 없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비트윈. 온라인 아이템스에다가 주면 안 되겠군요. 오케이. 이거는 온라인 컨텐츠라고 하는 여성한테 줘야 되긴 하는데, 아니 세터가 아니지.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죠? 근데 사실 온라인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일이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를 빼고서라도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셨어야 돼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4번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좀 알면 되는데, 그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여기 코드펜에서 상황을 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좀 상황을 볼 건데, 자, 펀드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잡아놓고 얘한테 섹션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과 유사하게 펀드 이 녀석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구현을 할 거고, 보다 하나 씌워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한테 높이를 좀 줄게요. 높이가 없으면은 영역이 잡히질 않을 거니까. 그리고 섹션한테 이렇게 하나 주도록 하고, 라스트 차일드를 써도 되겠지만 제가 섹션을 좀 추가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고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이 문제를 풀 때도요, 사실상 1번 풀 때, 뭐 2번 풀 때, 이런 거 풀어보실 때, 뭔가,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여기에 와서 제가 적은 이 코드를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셔야만 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무시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네? 마진? 어떤 마진? 자, 제가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석을 걸면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한 줄을 혼자 쓰죠. 왜?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우리 지금 섹션의 디스플레이를 건든 적이 있나요? 없죠.
심지어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건드렸다라고 해도 올라가긴 해도 얘네들은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안 쓰고요. 전혀 상관없는 부모한테, 폰드라고 하는 부모한테 플렉스라는 디스플레이를 줬더니 갑자기 섹션 이 두 개가 본인들이 블럭인데도 불구하고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려고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줄바꿈으로 인한 여백마저도 인지를 안 하고 붙어버렸죠.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열심히 플롯이라고 하는 녀석도 배웠는데 그 뭐 콘텐츠는 공백이고 클리어 보스의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하는 걸 막 암기를 하더라도 이건 필수다, 세트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플롯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얘는 얘한테 펀드라고 하는 녀석한테 플렉스를 그냥 주기만 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이렇게 됐다. 이거 플렉스 안 쓰고 하려면 얘네한테 플롯 둘 다 줘야 되고 레프트 줘야 되고 그다음 부모인 폰드한테 아까 말한 콘텐츠 클리어 디스플레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기 문제를 풀면서 다뤄왔던 이 개구리들은요. 이 개구리 이제 제가 앞으로 표현을 할 때 뭐 개구리 아니면 플렉스 아이템 아니면 뭐 컨테이너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개구리는요. 얘랑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플렉스 아이템. 그럼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가 원래 블록 요소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얘네들.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겠죠. 기본값 블럭인데 우리가 그걸 건드린 적이 없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바뀐 건 누구예요? 바깥에 있는 폰드, 부모죠? 이 녀석은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DIV가 갖고 있던 블럭에서 플렉스로 바뀌었으니까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란 얘기겠죠. 자, 오랜만에 한번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수업 웹 내용 처음 부분에 여기 자, 플렉스는 누구랑 함께 있어요? 블록과 함께 있죠. 자, 이렇게 같이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데 뭐 한두 가지만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도 앱솔루트와 픽스드라고 한 녀석 다 똑같은데 차이는 따라가냐 따라가지 못하냐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블록 플렉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플렉스를 부여한 태그는 폰드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div 이 녀석은 원래 블록인데 플렉스로 바뀌었지만 블록이 가진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특징을 가지니까. 다른 점이라고는 본인이 플렉스라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게 되면요. 내가 가진 자식들, 내 자식들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폰드라는 녀석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해당 폰드, 이 div, 이 녀석이 실질적으로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나 뭐 속성이나 이런 게 바뀌거나 하는 거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변경된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얘네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섹션들. 그래서 실제로 이 개구리랑 이 개구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붙어버린 거죠. 자, 제가 너비를 지정하지 않으면 얘네는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고 했죠. 지금 여전히 블록이에요. 블록 요소의 성질을 잃지 않았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부모가 플렉스라는 스타일 특성을 가짐으로써 디스플레이를 가짐으로써 얘네들은 그 순간 플렉스 아이템이 됐다고 했죠.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너비 높이 최소화해요. 지금 너비가 없고 높이가 있는데 안 나온다. 원래 블록 요소는 높이가 있으면 나와야죠. 너비 최대하니까. 얘는 그렇지 않다. 왜? 플렉스 아이템이 됐으니까. 그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한다? 내 부모의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냐 그렇지 않냐 이거 보고 안다.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이 돼버리면 너비 높이 최소화라서 둘 다 부여를 해야 영역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플롯으로 열심히 이거 하려고 했던 이 부분도 알아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줄바꿈을 안 해요. 자, 보세요. 섹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얘네들은 좀 헷갈릴 수 있다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너비 100픽셀에 높이 100픽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너비는 100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우리 아까 개구리 문제에서 봤던 거죠. 마지막 24번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안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개념. 우리가 글자를 줄바꿈 하지 마 라고 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우랩으로 했을 때는 원래 얘가 가져야 되는 영역 밖으로 삐져나갔죠. 근데 얘는 어때요? 본인이 작아지고 안 삐져나가요. 지금 제가 20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총 22개가 있는데 이거 한 2000개가 돼도요. 얘는 줄 안 바꿔요.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기본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구리들을 가지고서 좀 재미난 걸 몇 번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섹션 안에다가 UL과 LI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UL과 LI. 자, 이 UL과 LI는 플렉스 아이템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은요. 플렉스 아이템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섹션은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섹션이 가지고 있는 UL과 LI 이 녀석들은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플렉스 아이템일까요? 그 질문입니다. 얘네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얘네 지금 한 줄 혼자 쓰고 있지 않나요? 플렉스 아이템이 됐다면 얘네가 진짜 플렉스 아이템이라면 얘네도 한 줄 혼자 쓰면 안 되겠죠. 플렉스 아이템이 돼버리는 순간 올라갈 거니까. 심지어 얘는 기본값 줄바꿈 하지 마여가지고 공간이 없어도 무조건 한 줄로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근데 얘네는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 UL과 LI는 플렉스 아이템이 되지 못했다. 지금 현재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녀석의 자식까지만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후손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코드 상황에서 LI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LI라고 하는 저 세 개를 플렉스 아이템화하고 싶으면 저는 UL에게 플렉스를 줘야 되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U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전 누구한테 뭘 줘야 되죠? 섹션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섹션은 이미 개구리죠. 플렉스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한테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줘야 된대요. 영향이 있을까요? 이 UL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 말고 또 다른 영향이 존재할까요? 없겠죠? 다른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식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드는 역할이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 섹션한테 또 플렉스를 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줘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 얘네 줄바꿈 안 한 이유는 이거 LI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든 건 UL이에요. UL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li가 줄바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li는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니까 현재. 자, 그러면 이 개념으로 봤을 때 div는 디스플레이가 플렉스죠. 그렇기 때문에 섹션을 플렉스 아이템화 시켰고요. 그 다음 섹션, 이 녀석은 플렉스 아이템이면서 디스플레이가 플렉스인 거예요. 그 영향으로 UL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가 별거 아니고 되게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잡아두셔야 돼요. 내가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 누가 영향을 받는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빼고, 자, 이 녀석들을 양 끝으로 밀 거예요. 우리 개구리 문제에서 해봤던 거죠? 노란색은 왼쪽 벽에, 초록색은 오른쪽 벽에 붙어있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지금 여기한테? 자, 이 플렉스 아이템, 깨구리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깨구리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깨구리들을 통으로 한 번에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얘네들을 양 끝으로 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같이 움직이는 게 편하겠죠? 물론 하나를 골라서 끝으로 보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면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누구한테 스타일 속성을 부여해요? 우리 지금 섹션한테 줘야 돼요? 폰드한테 줘야 돼요? 폰드한테 줘야 돼요. 이 플렉스 아이템을 통째로 컨트롤 할 거니까 여기다가 justify 컨텐츠 여기서 스페이스 between 해주면 되겠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 between이랑 around 차이 좀 보여드릴 건데 느낌은 오시죠? 자,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around 지금 보이는 around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개구리들이 서로 다른 개구리들이 이제 뭐 벽이랑 맞닿든 아니면 다른 개구리랑 맞닿든 닿는 면이 생길 거예요. 왜냐? 얘네는 붙을 거니까. 자, 지금 이 노란 개구리를 기준으로 이쪽 면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랑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쪽 면은 여기랑 이쪽 벽이랑 붙겠죠. 이거 하필 색깔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랑 붙겠죠. 자, 본인이 나를 제외하고 누군가랑 붙을 수 있는 그 면부터 시작하는 모든 여백을 공통으로 가져가요. 여기서 이만큼,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이걸 다 동일하게 가져간다. 같은 사이즈로 나눈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비트위는 닿는 면끼리만 벽 제외, 닿는 면끼리 여백을 공유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이 늘어나면 아이고, 알아서 자,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나눠 가진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닿는 면 여기도 벽은 그냥 붙여버리고 끝. 이게 비트윈. 어라운드는 벽까지, 벽이랑 떨어지는 그 여백까지 공통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상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나 엔드 같은 거는 개구리 문제에서 당연히 쉽게 접근하셨으니까, 그리고 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 따로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빼고.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온라인 아이템스. 그러니까 저스티파이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몇 가지 있을 거고, 그 값들이 온라인 아이템스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을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자, 온라인 아이템스의 기본 값은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마 프로기 문제에는 안 나왔을 건데 얘는요 기본값이 스트레치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스트레치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 원래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섹션한테 높이를 고정해 놨기 때문에 얘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스트레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트레칭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칭,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몸을 쭉쭉 늘려주는 운동을, 체조 같은 걸 의미하죠. 얘도 마찬가지. 부모 높이만큼 얘가 몸을 늘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자, 그러면 폰드가 현재 800이라고 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폰드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은 800이라는 높이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높이를 알았으니까 섹션이 800만큼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하는 이 속성의 기본값이 스트레치, 부모 높이만큼 늘려줄게 라고 하는 게 기본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이 상황 여러분들 이거 많이 써보셨을 텐데 프로기에서 얘는 부모 높이를 아는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화면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왜 안 나와요? 지금 섹션에 높이 없잖아요. 주석 걸려서. 그럼 지금 너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비 높이 둘 다 최소하고 부모가 원래 스트레치라는 속성 값 때문에 부모 높이를 알아서 부모 높이를 이제 배워서 알 수 있으니까 그 상태가 됐으니까 알아서 길이를 높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건데 얘가 이제 지금 온라인 아이템스의 값이 스트레치가 아니라 센터로 바뀌었죠. 그럼 더 이상 온라인 아이템스가 스트레치가 아닌 거잖아요. 다른 값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얘는 부모 높이 모르죠. 알 수 있는 이유가 스트레치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치라는 값을 다른 걸로 바꾼 거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못 나오죠. 높이를 만들어 주면 나오겠죠. 정렬된 상태로. 이해되실까요? 자, 이 부모 높이를 알 수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또 이 플렉스를 사용해서 메뉴 간단한 것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버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안에 A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적을 거예요. 근데 이 버튼에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든 여기다 올리든 여기다 올리든 이걸 다 버튼으로 쓸 거예요. 그럼 A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A가 부모만큼 커져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엔 우리가 애초에 A의 사이즈가 커지는 걸로 부모가 같이 커지게끔 진행을 했다라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고정해 놓고 갈 거예요.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A를 맞춰서 키울 겁니다. 근데 당연히 픽셀 컨트롤로 지금 현재 정했던 높이에 딱 맞게끔 픽셀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죠. 그렇게 박아놓으면 결국 높이가 바뀌었을 때 건드려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 스트레치라고 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다. 왜? 높이를 알아야 그만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 건데, 보세요. 이 스트레치라고 하는 녀석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거냐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의 특징으로 너비 최대화가 있죠. 높이는 인라인이거나 인라인 블럭이거나 블럭이거나 다 최소화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높이 최대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스트레치라고 하는 그 값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말로 표현하자면 높이 최대화예요. 너비 높이 중에 높이 최대화. 부모의 높이를 알아서 늘리는. 너비 최대화 때문에 우리가 편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A 태그도 막 블록 요소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높이 최대화가 가능하다. 엄청난 일입니다. 플렉스가 나오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거 하려면 헤이트 100%라고 하는 옵션을 줬어야만 해요. 근데 헤이트 100%를 쓰려면 우리 또 해봤죠. 앱슬로트 하면서 부모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면 헤이트 100%는 동작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게끔 만들어준 플렉스다.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를 배우고 나면 되게 편해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혁명적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개구리를 문제를 푸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스트레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수직 가운데 정렬도 해야 되고 길이를 높이를 물려받아서 알 수 있게끔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온라인 아이템스에 스트레치라고 하는 값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센터라는 값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상황이에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이 속성은 하나인데 두 개의 값을 못 넣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학습하는 목표는 좀 그렇고 학습하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가운데 정렬, 수직 정렬 너무 쉽게 하잖아요. 온라인 아이템 센터 이거 플렉스 안 쓰면 포지션으로 일일이 위치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라고 시간 드리고 제가 짚어드리진 않았던 어떤 문제냐면 포지션 예제 만들기 이거 말고 이거 하신 분들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도 이거가 낫겠다. 이거 얘는 지금 완벽하게 수평 수직 정렬을 하고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따로 안 드려가지고 그때 이거 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값을 줬었어요. 이미지의 기준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이 엘리먼트의 기준이 왼쪽 상단 꼭지점일 거니까 이거를 정확히 50, 50을 밀면 얘가 살짝 우하 편향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왼쪽으로 50, 위로 50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방식인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말고는 우리 수직 정렬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플렉스는 그냥 되죠. 혁명적인 겁니다. 안 쓸 이유가 없다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컨텐츠를 한 번에 건드리지 말고 아이템들을 한 번에 건드리지 말고 좀 따로따로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초록 색깔 한 명을 천장으로 붙이고 싶다. 얘만 아까 개구리 풀다가 어떤 식으로 했었죠? 이 녀석한테 찾아가서 온라인 셀프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죠.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스스로 위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스타일 속성. 저스티파이 컨텐츠와 온라인 아이템스는 컨텐츠 아이템들 한 번에 컨트롤하는 방식. 근데 온라인 셀프는 스스로. 어렵지 않죠? 어느 정도 직관적이에요. 얘를 맨 위로 보낼 거니까 플렉스 스타트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드를 쓰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플렉스 사용하지 않고 이 구조를 만약에 띄워놓고 이거 만들려고 하면 되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흉내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유령들 다 따로 컨트롤해야 되니까. 한 번에 컨트롤 못 할 거잖아요. 그럼 레이아웃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가늠도 잘 안 되고 애매하겠죠. 왜냐면 뭐 4등분을 한다라고 쳐도 요즘 애매하게 되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좀 등분해놓고 나눠서 영역이 분리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을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역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컴퓨터 갖고 하는 작업인데 이건 불가능해요. HTML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없습니다. 이런 개념. 플렉스를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인 프로젝트 할 때 디자인을 얘로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얘를 빼고 높이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아마 그로우는 개구리 문제에서 안 나왔을 건데 나왔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 볼 건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자 보세요. 레드만 좀 바꿉시다. 눈이 좀 아픈 것 같네요. 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로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걸 준 다음에 1 얘 무슨 일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얘네가 가지고 있는 너비 100들은 어떻게 됐어요? 회색 부분에서는 깨졌죠? 얘네가 100씩 너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주석 걸고 너비를 100씩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흰색 바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렬 지금 스페이스 어라운드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 여백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곳이죠. 그냥 빈 곳이에요. 빈 곳. 근데 제가 그로우를 주면 그 빈 곳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 회색한테 몰렸고 회색으로 영역을 차지해버렸죠. 이 회색은 누가 봐도 너비가 100픽셀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녀석은 뭐 하는 애냐면 여백을 몰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여한 곳에다가. 근데 이 플렉스 그로우는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상대값이에요. 우리 상대값 Z인덱스에서 해봤죠? 그거랑 유사해요. 자, 이 플렉스 그로우를 지금 회색 쪽에 줬는데 제가 여기다가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 말고 여기다 주자. 이러면 이건 섹션이었죠. 여기다 주면 안 되겠다. 네 번째? 아니, 여기다 하죠 그냥. 얘는 이제 첫째만 고른 게 아니라서 공통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주면 얘랑 얘가 모든 여백을 다 모아놓고 정확히 1대1, 5대5로 나눠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이 아니라 2를 주면 얘는 비율이니까 2대1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백 모아놓은 게 뭐 한 지금 상황에서 여백 모아놓은 게 3이라고 하면 그 중에 2개를 초록색이 가져가는 거고요. 회색이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비율 계산. 이해되실까요? 숫자가 커진다고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10이어도 여기가 11이면 똑같아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할로 나눴을 때 하나하나가 작아지긴 작아지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율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21분의 10을 가져간 거고 21분의 11을 가져간 거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그로우는 사실 언제 많이 쓰냐면요. 뭐 이거 말고도 활용하는 방식은 되게 많겠지만 자, 지금 보세요. 이 사이트의 최대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는 딱히 그게 없네요. 자, 지금 만약에 플렉스를 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컨트롤했다라고 하면 이거 정렬 뭘로 해야 돼요? 이거 어라운드로 될까요? 어라운드로는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벽에 붙이고 싶은데 여기는 여백을 좀 많이 놓고 싶고 여기는 벽에 안 붙이고 싶어요. 어라운드 같은 걸로 못하죠. 비트윈으로도 못하죠. 그럼 우리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사이사이 여백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너비를 줘가지고 그냥 공간을 뛰게끔 하는 방식으로 보통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컨텐츠를 물고 있지 않지만 팩을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엘리먼트를. 우리가 이미지 배열하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써봤었어요, 옛날에. 자, 근데 얘네 둘을 양 끝으로 밀 겁니다. 역으로 밀 거예요.
밀 건데 뭔가 얘네들을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보관을 못 한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밀면 얘만 벽에 가서 붙을 거고 얘도 벽에 가서 붙을 거고 얘네들은 다 사이사이에 떨어져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확실하게 이쪽으로 밀어줘야 될 거잖아요.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 놓고 그로우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가진 여백들 얘한테 몰빵 다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랑 얘가 밀려날 거니까. 어디로? 양끝으로. 플렉스가 제공하는 정렬 기능 가지고 뭔가 정렬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다면 이런 그로우 같은 걸 사용해서도 정렬을 맞출 수 있다. 왜? 여백 컨트롤이 가능한 거니까. 꽉 채워줄 거니까. 이럴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인 거는 개구리에서 많이 경험을 하신 상태니까 요거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놓고 아까도 당연히 해보셨겠죠? 오더라고 하는 거 맛만 좀 볼 겁니다. 오더는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거였죠. 지금 노란색을 여기 회색 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칸씩 민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얘를 여기로 보내고 파란색이 그럼 여기로 오겠죠? 초록색이 여기로 갈 거고 회색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고 잠깐만요. 저도 헷갈려요. 완성형의 모습을 기억을 좀 해야 돼가지고 회색, 파랑, 노랑, 초록. 회색, 파랑, 노랑, 초록. 회색, 파랑. 이거 하나 해야 되겠군요. 그게 편하겠다. 얘 첫째 하나 골라놓죠. 회색, 파랑, 노랑, 초록.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산한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에 놓고 싶으니까 작은 숫자를 적었어요. 근데 처음에 얘만 적었을 때는 얘가 갑자기 이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오더는 상대값이겠죠? 우리가 z인덱스 쓰듯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0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들어가 있는 값이 없을 때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먼트가 만들어진 순서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 오더를 누군가 하나 뭐 1이라도 가장 작은 1이라도 가지게 되면 얘는 뒤로 갑니다. 왜? 남들이 얘보다 작을 거니까. 근데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위치로 넣겠다라고 값을 다 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다 보면 그냥 처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사용법이. 오더. 그리고 이제 이 오더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면 실제로 쓸 일이 딱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조금 귀찮은 상황일 때 이 오더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간편함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몇 가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정도. 자, 여러분들이 프로기 하시느라고 디펜스를 못 하셨을 텐데 이것도 내일 수업 전에 한번 해보고 오세요.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진 않을 거니까 이거 두 개 꼭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내일 시작하면서 조금 더 드리긴 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때는 새로운 자료 하나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